저희가 이제 GFA라는 매체를 좀 주요로 해서 이제 좀 GFA는 어떤 업종에서 효율이 내기가 좋고 그리고 좀 주요 전략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좀 픽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광고주분들, 특히 뭐 기광고주분들한테도 추가 매체를 제안을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신규 광고주분들도 이제 매체를 제안을 요청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좀 가장 많이 특히나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매체인 것 같아요. 특히 GFA는 이제 주변에서 뭐 다른 메타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네이버 에세이 같은 매체들만큼이나 많이 진행하는 매체는 아니기도 하고 이제 GFA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좀 어떤 업종에서 효과가 좋은지 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려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매체를 GFA로 좀 선정을 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FA라는 매체는 진짜 한마디로 딱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후에 말씀드리는 뭐 GFA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타겟팅 특성이라던가 좀 이런 내용들이랑 가장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GFA의 특징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GFA와 다른 배너 광고들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 GFA는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DA 매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타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차이점이 크게 두드러지는데 머신러닝이 조금 아무래도 제일 작동이 잘 되는 게 메타이다 보니까 차이점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GFA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성별이나 연령, 지역, 관심사, 디바이스 등 다양한 타겟팅 조합을 통해서 네. 죄송해요. 브랜드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CPC나 CPM 방식이 있죠. 그래서 광고의 효율을 자유롭게 제어해서 KPI에 맞는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의 DA 광고를 좀 생각을 한다면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메타 아니면 구글 애즈 이런 쪽 광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광고들이 이제 가장 광고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제일 이제 이커머스 매체에서 선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머신러닝이 굉장히 잘 작동이 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 하면 이제 좀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우리에게 전환이 될 만한 사람들을 기계가 직접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에 반해서 GFA는 사실 머신러닝이 없다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다른 매체들보다는 머신러닝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 매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희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타겟팅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메시지에 좀 더 반응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제 타겟들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타겟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광고의 성과가 되게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광고 매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다른 DA 매체들은 기계 기반의 머신러닝이 최적화된다면 이 GFA는 거의 마케터의 손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떤 마케터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그런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천천히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그리고 실시간 입찰 방식이라서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CPC를 설정을 하면서 계속 이제 비슷한 업종의 광고주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뭐 예를 들어 당연히 300원을 입찰한 광고주보다는 400원을 입찰한 광고주들이 더 우위에 노출이 되겠지만, 우리가 타겟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소재의 매력도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더 노출을 잘 받게 되고, 좀 이런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CPC와 CPM 형태가 좀 혼합된 형식의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뭐 객단가를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광고주 분들이 아무래도 더 효율 보시기에 좋은 좋은 매체가 아닌가 싶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세팅하는 게 성과가 잘 나왔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마침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에서 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좀 좋을지 그런 주요 전략까지 한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FA의 특성상 이런 타겟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GFA의 타겟팅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FA 타겟팅은 가장 대표적으로 구매 의도랑 관심사 타겟팅이 있는데요. 이 타겟팅은 네이버 쇼핑이라는 이제 엄청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키워드나 맞춤 유사 타겟팅들이 있는데, 이게 네이버 GFA에도 점점 더 고도화돼서 타겟팅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조합하고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CPC 차이가 되게 크고 푸시 받는 노출량도 되게 다른데요. 여기서 조금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팁을 조금 드리자면, 타겟이랑 이제 세그먼트, 고객 세그먼트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 있거든요.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자사에서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킨 고객을 타겟하고 이벤트별로 세그먼트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벤트 설정 기간은 1일부터 180일까지 가능하고, 방문이나 상품찜, 쿠폰 발급, 장바구니, 결제 시작, 구매 완료로 나눈다고 하면은 장바구니랑 결제 시작을 한 사람들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니까 프로모션으로 구매 유도를 할 수도 있고, 타겟을 분류해서 이에 맞는 소재를 타겟에 노출시켜서 다가가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별로 세그먼트를 나누고 진행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로아스가 2배가량 상승했던 성과를 내기도 해서 이 조합 적극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작년 말 그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큰 개편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GFA가 예전에는 뭐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 특히 구매 의도랑 관심사 타겟팅을 거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경향이 있었어요. 뭐 이 두 번째에 희선님이 말씀 주신 이런 키워드 맞춤 유사 타겟팅들은 사실 예전에는 브랜드 스토어한테만 거의 베타 형식으로 먼저 풀렸었고,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풀린 기능들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무래도 구매 의도와 관심사가 아주 주요 그 타겟팅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특히나 네이버 쇼핑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 안에서 어떤 타겟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어떤 쪽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빅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장점인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네이버 쇼핑의 그런 데이터 모수들을 활용하고 싶어도 다른 매체들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뭐 메타에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랜딩으로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의 그런 뭐 픽셀이 심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데이터들을 이 GFA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쇼핑몰이 뭐 이런 우리의 쇼핑몰이 아무래도 자사몰보다는 좀 더 스마트 스토어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겟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일단은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린 뭐 키워드 맞춤 유사 타겟팅들은 아무래도 이게 출시가 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광고주분들한테 활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희선 대리님께서 좀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도 막 이런 조합 저런 조합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해서 되게 적용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그리고 병행을 해서 좀 활용을 해봤을 때랑 그 데이터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율 차이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우위를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만약에 좀 방문했던 고객들은 많은데 뭔가 재구매 아니면은 방문 후에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이 두 번째 타겟팅 기능들도 같이 첫 번째 타겟팅이랑 조합을 해서 활용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타겟팅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GFA의 특징들이랑 뭐 이런 타겟들의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효율 내기 좋은 업종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뭐 특징이나 두 번째 타겟팅 개편된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추천드리는 업종들과도 연관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도 한번 희선 대리님이 먼저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율을 내기 좋은 업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앞서 말한 내용이랑 연관도가 높은데요. 이제 GFA가 좀 전폭 개편되기 이전에는 머신러닝 역량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직접 전환 비중이 높았는데 그래서 이제 객단가가 낮고 구매 관여도가 낮은 충동 구매형 상품들이 효율이 좋았는데요. 예를 들면 밀키트나 폰케이스 같은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로로 긴 메인 배너 비중이 높았고요. 조금 효율이 좋았던 소재라고 하면 단순하게 눕기 딴 이미지랑 강렬한 문구 조합이 효율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소재라고 했었을 때 되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직관적이면서 단순한 그런 문안들이 되게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개편 이전의 것들이고, 이제 GFA가 좀 개편이 된 이후에는 키워드랑 맞춤 유사 타겟팅이랑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 등 아무래도 조금 구매 여정을 늘려줄 수 있는 기능들이 다수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간여 상품보다 고관여나 특정 B2B 제품에서도 전부 다 효율이 조금 높게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주요 수요층인 3040 여성, 그리고 넓게 봐서는 3050 여성에서의 반응이 좋았고요. 그 외에 연령대나 남성 타겟팅도 핀만 딱 맞다고 하면은 효율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3040 여성 쪽이 조금 주력이고, 남성 쪽도 핀만 맞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GF의 특성상 뚜렷한 타겟이 있고 소구가 확실한 제품들에서 반응이 좋은데요. 3040 여성 중심이지만 타겟 세그먼트를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 뷰티, 취미, 건강에 관심을 가진 층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맞춤화하면은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맘카페 픽 40대 타겟
뭐 이런 네. 걸 쓰거나 아니면 40대를 타겟팅해서 뭐 30대 같아 보인대요. 이런 소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2030 20, 3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제품인데 뭐 올인원, 하루 영원 이런 식의 소구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효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시인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예시로 설명해 주신 게 더 좀 와닿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이 좋은 업종 네. 효율이 좋은 업종을 저희가 좀 딱 집어서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이런 특성을 가진 업종들에서 활용하면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들인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개편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앞선 두 번째 설명드렸던 타겟팅처럼 뭐 저희 스토어에 방문을 했던 타겟이라던가 관심이 있는 타겟이라던가 좀 이런 고객들을 선별을 해서 타겟팅하는 건 불가했었어요. 그런 기능은 없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구매 의도와 관심사 타겟팅을 좀 더 저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은 저희 배너 아무리 그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타겟이라고 해도 이게 뭐 리타겟이 잘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보자마자 배너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제 문구에 제품의 소구가 딱 느껴지고 그리고 후킹이 되게 확실하게 되는 배너들에서 이제 효율이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사실 뭐 되게 엄청 비싼 가전 제품이나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보자마자 사야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폰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뭐 밀키트라던가 좀 이런 제품들처럼 되게 그냥 보자마자 맛있겠는데? 이거 예쁜데? 하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들에서 되게 충동적인 구매를 좀 이끄는 상품들에서 이제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로로 긴 배너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로로 긴 배너 형태에 사실 뭐 이쪽에 단순하게 쓰고 있는 이미지라던가 들고 있는 이미지를 눕기 형식으로 넣고 옆에는 그냥 정말 문구만 되게 간단하게 넣는 배너 형태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정말 그냥 보자마자 문구에 후킹이 돼서 살만한 그런 제품들에서 되게 많이 좀 효율이 좋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편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타겟 기능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타겟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타겟 특징의 특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워드 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실제로 네이버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이제 정말 객단가가 조금 더 높고 구매 관여도가 아무래도 좀 더 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말 실제로 니즈가 높은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런 고관여 제품이나 B2B 서비스나 제품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활용도가 되게 좋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 이전이나 뭐 최근이나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쇼핑 자체가 3040 여성들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매체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되게 3040 여성분들이 좀 메인 그런 타깃층이라면 굉장히 활용해 보시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왔는데 세팅하고 나서 노출이 잘 안 되는데 1, 2, 3도 다 소진 안 될 정도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되게 광고주분들이 가장 의아해하시고 되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 사실 이게 GFA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CPC 입찰 경쟁 싸움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CPM도 이제 그 노출 입찰 과금 방식 중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출이 안 되는 매체예요. 아무리 CPC를 되게 막 높이고 막 타겟팅도 되게 풀어서 세팅을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좀 뻔한 말일 순 있겠지만 소재의 매력도 네. 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재가 그 GFA는 그 소재 검수를 뭐 거의 이제 그 GFA 담당자분들이 거의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검수이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 좀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소재 매력도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그런 노출 푸시를 해주는 소재들이 있고 해주지 않는 소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재를 등록했을 때 정말 푸시가 안 될 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소재를 유형을 좀 바꿔서 등록을 해보면 갑자기 푸시가 막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첫 번째로는 소재의 매력도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이제 소재의 매력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보다도 아무래도 이런 뭐 아까 뭐 후킹 문구의 후킹이라던가 아니면 소재의 핏 자체가 GFA와 좀 맞나, 특히 GFA가 노출되는 화면들을 저희가 직접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말 내리다 보면은 이런 네이티브한 그런 지면들에 잘 녹아 어울려지나?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의 매력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GFA가 뭐 캠페인 예산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입찰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광고 그룹단에서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최근에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예전에는 좀 이게 좀 이런 뭐 그런 광고 그룹 예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캠페인 예산을 조금 적게 설정을 하면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예상하기로는 이게 좀 예산이 적어서 노출을 안 시켜주시나? 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말을 할 정도로 그랬던 부분이기에, 저희도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광고주 분이라고 해도 예산을 굉장히 막 그룹 예산도 막 몇백만 원까지 풀어놓고 막 캠페인 예산은 아예 제한 없음으로 풀어놓고, 대신에 한 10분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면서 확 타버리면 큰일 나니까 10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막 체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초반에는 예산을 좀 풀어두고 나중에 이제 좀 원활하게 노출이 된 시점부터 좀 좁혀둔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좀 제안드릴 수 있는 그런 주요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머신러닝의 영향이 타 매체보다 메타랑 비교했었을 때도 비교적 낮다 보니까 다양한 타겟이나 소재 테스트가 필수적인데요. 소재도 아무래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A/B 테스트라든지 그냥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다른 머신러닝이 중요한 매체들과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머신러닝이 중요한 매체들과는 트래픽 캠페인의 특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트래픽 캠페인이 볼륨 확보와 타겟 확장, 그리고 전환 캠페인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비싼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 후킹 강한 문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이제 GFA가 개편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직접 전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좀 소재를 봤었을 때, 광고를 봤었을 때 전환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후킹 강한 문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GFA는 사실 소재랑 카피의 영향력이 다른 매체랑 대비했을 때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랑 즉시성,
있거나 아니면 혜택을 강조하는 이런 문구가 이제 아무래도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것도 이제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GFA가 개편이 되면서 캠페인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카탈로그 캠페인이나 쇼핑 프로모션, 최근에는 이제 AI 기반으로 나온 애드부스트 캠페인까지 있는데 다양한 캠페인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카탈로그 캠페인이나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 애드부스트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편이기는 한데 위 캠페인들은 이제 뭐 다른 캠페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캠페인들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캠페인 중에서 카탈로그 캠페인을 조금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리타게팅에 조금 최적화된 캠페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커머스 업종 운영할 때는 보통 카탈로그 캠페인은 쇼핑 검색 광고를 같이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주요 전략을 잘 정리를 한번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금 GFA라고 하면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좀 통칭을 해서 GF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전략 내용을 한번 다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소재랑 타겟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GFA가 그 사람 손을 많이 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뭐 예를 들어 구매 의도 A 그리고 관심사 B를 조합을 한 거랑 구매의도 뭐 A, 관심사 B, 뭐 구매의도 C까지 조합을 한 거랑 뭐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성과가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우리가 타겟을 좁히면 좁힐수록 이제 당연히 전환율은 조금씩 더 높아질 거잖아요. 우리랑 정말 핏한 타겟만 설정을 하면은. 근데 그 대신에 CPC도 같이 높아져요. 그리고 반면에 반대로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CPC는 낮아지는 대신 전환율이 조금 같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정말 사람 손을 너무 많이 타는 광고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타겟을 세팅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겟들은 만약에 우리가 위너 타겟을 확보한 게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타겟들을 초반에 최대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메타랑 비슷한 경우도 많기는 한데 좀 더 메타보다 더 직관적인 소재들이 훨씬 잘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재들도 초반에는 뭐 타겟 테스트 할 때는 조금 뭐 위너 소재들 위주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는 더 소재를 발굴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뭐 그때 타겟도 위너 조합이 나온다 해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 운빨은 아닌 거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광고 중에 이런 운의 작용을 안 받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세팅을 너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랑 동일한 업종에서 갑자기 광고 비용을 엄청 확 태웠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소재들과 타겟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출도 못 받고 CPC도 너무 높아지기만 해서 로아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정말 그런 것처럼 물론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그런 시기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운의 영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적절하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메타 광고를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막 전환 캠페인만 활용하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뭐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의 그런 목적이 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GFA 광고는 아무래도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에 그런 구분선이라 해야 되나? 이게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GFA 캠페인에서는. 특히나 이게 뭐 그런 타겟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타겟을 좀 더 좁혀서 설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더 트래픽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타겟이 좁은 만큼 더 트래픽으로 많이 노출량을 높여줘야 그 타겟팅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더 빠르게 위너 조합을 찾을 수 있고 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런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을 최대한 다양하게 조합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즉시성이나 혜택을 강조한 문구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캠페인 유형들이 이게 비교적 최근에 더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특히 카탈로그 캠페인, 뭐 쇼핑 프로모션, 애드버스트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아까 희선 대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카탈로그 캠페인은 거의 무조건 광고주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뭐 GFA의 상시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만약에 네이버 다른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카탈로그 캠페인은 거의 무조건 추천드릴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런 우리 네이버 쇼핑 안에서 이제 우리한테 뭐 유입된 고객들이라던가 좀 이런 타겟 모수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리타겟 캠페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 캠페인은 거의 무조건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스토어가 굉장히 좀 이런 혜택이라던가 뭐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제공한다 라고 하신다면 거의 무조건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 유입 용도로도 굉장히 활용하시기에 좋아서 좀 그런 목표로도 좀 활용해 보실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드부스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애드부스트 캠페인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서 뭐 메타로 따진다면 뭐 비교를 해본다면 메타 안에서 그 쇼핑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굉장히 최저가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잘 되는 캠페인이라서 좀 이런 캠페인들도 적절하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감사하게 주셨는데 그 GFA를 공부하고 계신데 여기저기서 예산을 걸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단에서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맞아요. 이제 GFA를 좀 진행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걸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GFA가 CPC랑 CPM이 좀 혼합된 형태의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타겟을 좀 많이 풀어놓고 CPC를 막 높인다고 해도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예산을 만약에 그룹단에서 막 우리는 하루 5만 원만 쓸 거야, 하루 1만 원만 쓸 거야 설정을 해두고 캠페인단에서도 우리 하루 얼마 넘기지 않을 거야 라고 세팅을 해두면 아무래도 예산을 엄청 넓게 풀어둔 다른 경쟁사들이 더 노출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조금 그런 혼돈을 주는 거죠. 네이버 GFA 매체에 우리 오늘 100만 원 쓸 거야. 우리 오늘 1000만 원 쓸 거야 하면서 예산을 풀어두고 대신에 이 입찰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 비용이 확 타지는 않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공부하실 때 들으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예산을 많이 걸지 않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 노출이 받은 시점부터는 조금 더 이제 예산 제한을 조금씩 걸어두면서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조금 좋은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좀 라이브 방송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컨설팅 4팀 심희선 마케터였고요. 네, 저는 이제 조소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여기 위쪽에 번호랑 메일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종료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